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만과 키르기스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피파 랭킹 153위 패승승패패입니다. 키르기스스탄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이 워낙 아시안컵에서 아쉬웠고 대만도 말레이시아에게 0대1로 석패하는 등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원 전력들의 노쇠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키르기스스탄의 수비력도 에이스가 돌아오게 된다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키르기스스탄 피파 랭킹 104위 승승패패무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문제였던 아시안컵이었습니다. 오만을 길동무로 데려간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습니다. 물론 아시안컵에 결국 출전하지 못한 키친이 돌아오면 수비는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인데 문제는 여전히 무르자예프, 마이어가 차출이 안 되고 있는 공격진입니다. 룩스가 2020년 이후로는 대표팀에서 자취를 감춘 상황인데 마이어는 그렇다 치고 백수 상태가 오래 지속된 무르자예프의 상황이 아쉽습니다. 대만의 중원 에너지 레벨과 키친이 돌아온 상황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비는 어느 정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키르기스스탄의 공격 뎁스는 너무 얇은 상황이라서 대만을 상대로도 다득점이 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홍콩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피파 랭킹 154위 패승승패패입니다. 홍콩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약팀 특유의 뒷심과 체력 부족이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오픈 플레이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적인 성과가 있기는 했는데 페널티킥을 2번이나 내주는 등 불필요한 실점이 너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즈벡이 이란과 비긴 것 때문에 다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벡 피파 랭킹 66위 승승패패무입니다. 우즈벡은 상당히 수비가 괜찮았던 편입니다. 물론 공격진이 승부차기 포함 너무 빈약한 결정력을 보인 것이 탈락으로 이어졌지만 카타르를 묶어버린 8강전의 면모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인도와 태국 등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다득점에 성공시키는 등 우즈벡의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경기도 충분히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홍콩이 아무리 선전했다고 하나 뒷심과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90분 내내 이어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즈벡이 이란과 비기면서 홍콩에게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즈벡이 상당히 몰아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와 중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피파 랭킹 156위 패승승패패입니다. 태국에게 지면서 결국 감독을 교체하는 수를 썼습니다. 물론 중국도 감독을 아시안컵 이후에 교체했는데 싱가포르를 이긴 태국도 중국에게는 고전하면서 패하는 등 싱가포르의 전력 자체는 중국보다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늘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갈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텐백으로 가면 일말의 희망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중국 피파 랭킹 88위 패패무무패입니다. 아시안컵 최초 무승 플러스 무득점이라는 굴욕을 썼습니다. 자국에서는 1실점이라는 수비를 두고 자화자찬했지만 우레이 등 공격진들의 노쇠화라는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 중국에게는 승점 한 점이라도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감독을 이반코비치로 교체하는 강수를 두었는데 이반코비치도 오만 대표팀을 맡아서 아시안컵 토너먼트에 진출 실패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늘 공격진의 성과에 목말라 있는 중국이라서 어느 팀을 상대로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 2.5로 접근하는 것을 1순위로 추천, 2순위로 중국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피파 랭킹 142위 패패승패패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안컵에서 기록한 성적은 1승 3패입니다. 다만 일본, 베트남, 이라크, 호주를 만나서 얻은 성적이라서 박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특히 유일한 1승은 베트남을 상대로 거둔 전적일 것입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베트남을 상대로 신체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우위를 잡는 모습이었는데 롱볼 축구로 재미를 봤던 베트남도 이 상황에서는 골을 쥐어짜내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피파 랭킹 105위 페페페페페입니다. 트루시의 감독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진다면 인도네시아 상대로 연패인데 박항서 감독 시절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페이스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라크, 일본을 상대로 정석적인 롱볼로 2골을 뽑아냈지만 인도네시아에게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신체 능력에서 밀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안컵 내에서 가장 젊은 팀이었다는 점을 극복하지 못한 듯합니다. 아시안컵 내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90분 내내 신체적인 능력과 경합 상황에서 베트남을 압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정력에서의 아쉬움은 있어서 언더 2.5 양상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석적인 베트남의 롱볼 축구를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